자, 이제 저번에 이제 등차 수열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등비 수열을 할까 합니다. 자, 등비 수열은,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규칙이 뭐였죠? 일정 수를 더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정 수를 곱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정의란 규칙을 의미하는 거고, 일정한 수를 차례로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입니다. 곱하기, 계속 곱해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1, 2, 4, 그 다음 8, 16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씩 곱해 나가는 거야 지금 2씩 곱해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일정 수를 계속 곱하는 규칙을 갖는 이 수열만 이제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규칙 적용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등비 수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연속된 두 수의 B라는 표현을 썼는데 B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B는 수학을 표현하면 어떤 꼴일까? B는 말하면 비율 이럴 때 쓰는 B를 말하는 거야. 모 대 모 이렇게 비례식으로도 쓰지만 무슨 식도 써요? 분수 형태로도 씁니다. 분수 형태. 그지? 그래서 연속된 두 수의 B 우리 일반항의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1분의 A2 뭐 이런 거 또는 A2분의 A3 이런 거 또 일반적으로 쓰면은 나중에 AN분의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합니다. B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이건 쓸 필요 없어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수학에서 B라고 해. A1과 A2의 B 연속된 두 항의 B 얘가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사실 똑같은 거지? 표현만 다를 뿐. 그지? 그래서 일정 수, 이때 곱해지는 일정 수를 이제 앞으로 공비라고 할 겁니다. 공비. 영어에서 뭐 레이트 생각해도 되지만 원래는 레시오입니다. 레시오에서 첫 글자 따서 이제 공비를 R로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 수열 일정 수를 곱하는데 이의 역할, 이를 곱한다는 게 뭐의 역할이에요, 이게? 일종의? 공비라 할 겁니다. 공비. 이해가 지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 말은 또 공비, 2는 뭐로 또 일정해? 1항분의 2항이나 2항분의 3항이나 다 일정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등비 수열이 뭐야? 두 가지. 일정 수를 곱하는 규칙 또는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규칙. 알겠죠? 자, 이걸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규칙이 뭔지 봤으니까 이제 일반항을 구하러 갑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은 A 뭐라고 한다고 했죠? A 첫째 항. R이 아까 뭐였죠? 공비였습니다. 공비 R을 항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다? 탐구를 해야 돼. 탐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나열입니다. 우리 저번에 문제 해결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어떤 새로운 수열을 찾으려면 항상 뭐 해야 돼? 수열의 접근 방법은 나열하는 겁니다. 자, 나열해서 이제 항번호를 잘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 자, 그랬더니 1항, 2항, 3항, n항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수열의 시작을 이제 1항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A로 놓겠습니다. A하고 1항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 없지만 내 시작을 1항으로 하겠다는 뜻이야. 자, 이때 일정수를 곱한다고 그랬고 그 일정수를 뭐라 한다고요? 공비. 그지? R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뭐가 되겠지, 이거? AR. 그럼 또 R을 곱하면 AR 제곱. 오케이. 하나만 더 쓸까? A3. 이거는 또 R 곱하면 AR 세제곱. 이제 규칙이 어느 정도 보여야 돼. 누구와의 규칙? 항번호와의 규칙. 잊어버리면 안 돼. 항번호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규칙은 계속 1을 곱한다. 이건 똑같은 거야. 몇 항이든. 근데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항번호 때문에 바뀌는 거야. 따라서 항번호와의 규칙을 찾아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규칙이 보여요? A는 항상 들어가 있어. 뭐만 변해? R이 변하죠? 그지? R이 1제곱, 제곱, 세제곱.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돼? 아래 영적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러면 결국 한 번호보다 어때? 하나 적죠, 지수가. 따라서 n번째 항은 a 곱하기 공비 아래 뭐다? n-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위한 공식도 되겠지만 규칙을 바라보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n번째, 즉 일정한 수 r을 계속 곱해 나갔을 때 n번째 수는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 수를 몇 번 곱한다? n-r번, 1번, n-1번.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한다. 그러니까 몇 번째인 것보다 하나 적게 곱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눈여겼지만, 자, 이 일반항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의 역할도 있지만, 또 뭐야? 규칙을 적용하는 역할도 있어. 규칙을 적용하려면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첫째 항으로부터 n번째 수는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 수 곱을 n-1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암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한번 유도해 봤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랬더니 이거 아래 무슨 식이니 보니까 지수식이죠? 지수식입니다. 잘 관찰하고요. 자, 그 다음 공비입니다. 공비. 등비수열은 이제 공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공비는 아까 했던 두 번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공비란 연속된 두 수의 비가 일정한 거니까 연속된 두 수의 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이게 항상 일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차례로 곱한다를 규칙화시켜서 일반항 구한 게 요거. 두 번째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를 표현하는 게 요거. 그래서 두 가지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다음은 등비수열입니다. 가로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등비수열이 됩니까? 했는데 1번은 내가 하고 2번은 같이 합시다. 자, 1번 3 어떤 수 24가 있어요. 얘가 등비수열이래요. 그때 두 수로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숙달시켜야 돼.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 일반항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 자, 이번에 일반항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일반항을 계산하려면 얘를 몇 항으로 보면 되겠어? 가장 편한 거 1항으로 보면 되지.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난 7이 좋아. 그럼 7항으로 보면 돼. 7항, 8항, 9항, 10항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좀 성격이 삐딱하다 볼 수 있지? 그래서 1항 값이 3이야. 그 다음에 3항 값이 24야. 3항이 2항, 3항, 3항. 오케이, 땡큐. 4항이네요. 4항이 24야. 따라서 여기 일반항 공식 쓰면 얘가 A인 거고 얘가 A, R의 세제곱이 되니까, 그지? R만 구하면 돼. 자, A가 3인 거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 계산해서 R 세제곱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8이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R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이 항은 A 곱하기 R의 1제곱인 거니까 3 곱하기 공비 2니까 2의 1제곱 6. 그 다음에 이건 A3은 AR의 제곱인 거니까 역시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찾아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이제 일반항을 계산적 역할로 우리가 취급해서 구하는 방식이고요. 자, 규칙 적용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정 수를 곱한다는 규칙을 쓸게요. 그러면 계속 뭔가를 곱하는 거야. 그랬더니 3에서 4까지는 일정 수 R을 몇 번 곱했다 보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3번 곱했다.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R 세제곱 뭐다? 3분의 24다. 8이네. 그럼 R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 20 곱하면 되죠? 2 곱했더니 얼마? 6. 또 2 곱하면 12.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있는 거야. 자,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이 일단 수열스러운 거라고?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풀이. 규칙 적용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때 뭐 하라고? 일반항을 계산해서 구해도 됩니다. 책에는 보통 이렇게 해설지를 하지만 여러분 이쪽을 많이 쓰세요. 궁극적으로는 저번에 댓글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야. 사실은 같은 거야.
응? 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표현만 틀릴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 두 가지를 나눠서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래 같은 겁니다. 원래는. 알았죠? 자, 그럼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자, 2번. 어째 두 가지 방법 다 써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쑥 하고 넘어가지 말고. 3. 어떤 수? 12. 어떤 수가 있어요? 자, 등비수열의 이루는 요 수를 한번 다 찾아봐. 이런 문제야. 첫 번째, 방법 1. 오히려 계산을 먼저 쓸게요, 이번엔. 방법 1. 일반항 공식. A에는 AR에 n-제곱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까 뭘로 놓자고 이걸? 1항, 2항, 3항, 4항.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A인 거니까 A가 3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AR, 여기는 AR의 제곱, 요거는 AR의 세제곱. 그죠? 그랬더니 알고 있는 게 여기 AR의 제곱이 10이야. 그리고 A 값은 3인 거 알았으니까 3 곱하기 R의 제곱이 10이야. 계산했더니 R은 뭐가 되는 거야?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 아, 공비가 두 가지가 있구나. 그지? 그러면 이제 수도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가지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R이 2일 때를 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때도.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2일 때 하면은 3 곱하기 2, 6도 될 수 있고 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공비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역시 이것도 3. 첫째 항은 3이야. 공비는 둘 중에 하나 되니까 2일 때는 얼마가 되는가? 2의 세제곱 8인 거니까 3, 8, 2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4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수열의 어떤 느낌은 잘 안 오죠? 계산했지만 방법 2. 규칙 적용. 자, 규칙은 어차피 일정 수를 곱한다. 아주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3에서 여기까지. 이건 못 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어디까지 쓸 수 있어? 10이라니까 3에서 12까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네? 아, 그래 봤더니 얘는 3과 12의 비인 거니까 3분의 10이구나. 즉 3, 4, 12. 그죠? 따라서 R값 공비는 뭐다?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일반 쓰지 않고 공비가 2일 때 2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얼마? 6. 또 곱하면 24. 그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선생님 꼭 짚고 넘어갈 건 잠깐 할게요. 자, 풀이법은 그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이제 두 가지 적용한 게 몸에 얼추 배웠습니까? 이제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이제 많이 배웠을 거야. 근데 요거는 결과를 좀 관찰합시다. 뭘 관찰할 거냐면 3, 그 다음에 6, 12, 24. 부호가 같을 때는 공비가 뭐야? 지금 보니까 공비가 양수입니다. 잘 관찰하세요. 예? 그런데 3,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왔다, 뿔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항상 공비가 뭐가 될까? 음수가 됩니다. 그거 잘 보라고. 우리 수열 처음 시작할 때도 약간 비슷한 거 했었어요. 부호가 어떻게? 뿔마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는 거니까 공비 입장에서 보면 짝수분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공비를 홀수분 곱하면 어떻게 했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면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뀐다! 이것도 잘 관찰하고 있으라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상식인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비가 어떨 때? 음수일 때는 일반항이 어떻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뀝니다. 꼭 정리해 놓으세요. 꼭 체크해 놓고. 공비가 양수 오면 부호가 일정하다. 이런 것들도 고난도 문제 풀 때 자주 사용되는 소재들인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 눈여겨서 잘 관찰하기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예 2번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잠깐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 2, 2, 2 이런 식으로 1항도 2, 2항도 2, 3항도 2, 4항도 2 뭐 이런 수열이야. 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수열일까요? 둘 다 됩니다.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말고. 자, 만약에 이것을 등차로 보려면 더하기 얼마인가? D인데 D를 0을 한가? 그럼 즉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곱하기 R을 봤을 때 R은 얼마가 된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 수열 입장에서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숫자가 꼭 변해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부호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약간 안 맞긴 하네. 어쨌든 이런 걸 이렇게 일정한 상수가 되는 수열도 등차도 될 수 있고 등비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잘 관찰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조금 봤고요. 자, 2번도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등비 수열입니다. 자, 이제 눈치챘을 거야, 이제. 방금 얘기했어. 뿔마 이렇게 나가. 자, 눈치챘자. 공비 뭐다? 그지? 마이너스라는 거 빨리 눈치채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024는 몇 항인가? 자, 요것도 할게요. 요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이거 같이 합시다. 그냥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오늘은 등차 수열과 달리 계산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규칙 적용할게요. 저번 등차는 규칙 적용을 먼저 하고 계산했더니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책에는 보통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공식을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규칙 적용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하는 등비 수열에서 마이너스 1024는 저 몇 장이냐 물어봤어요. 자, 방법 1, 공식 이용 계산. 즉, 공식이란 일반항 공식. AN이 마이너스 1024인데 여기 몇 장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공식 쓰는 거야. AR에 n-1제곱. 여기서 n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공비를 구해야 되고 첫 장 알아야 되지? 딱 보니까 첫 장이 얼마야? 1. 여기를 1항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 공비는 얼마야? 보니까? 얼마 곱하죠? 곱하기 마이너스. 공비는 마이너스 4구나.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봐서 알겠지만, 이거 2의 10제곱이 1024죠? 그러니까 이거 4의 n제곱꼴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요게 2의 10제곱하고 마이너스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4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인 거야. 따라서 비교하니까, 얘가 전체가 5대가 되면 역시 부호도 똑같을 거고, 양쪽이. 마이너스로. 그죠? 그리고 이제 n 값을 찾아보니까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n-5가 돼야 되니까 n은 6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 조심하고. 방법 2는 규칙 적용입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잠깐 볼게요. 규칙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방금 했고 1항이 1, 2항이 마이너스 4. 계속 마이너스 4 곱한다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24가 나오는 항을 구하려면 규칙 적용은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3항이 16, 4항이 마이너스 64. 그럼 5항은 이제 해야지. 4를 곱하는 거야, 이제. 4를 곱했더니, 얼마일까? 그지. 이제 이제 5번째인 거니까, 이거 플러스가 나올 차례고, 256. 그치. 6항 했더니, 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돼. 했더니 어떻게 돼? 아하! 마이너스 1024네? 그러니까 6항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방법 뭐죠? 규칙이죠? 규칙은 할 건 뭐야? 마이너스 4를 계속 곱한다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얘기하지만 규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다행히 6항에서 나왔으니 망정이지. 가슴을 쓸어내리잖아. 10항 넘어가면 어때? 이거 계산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둘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2번 해봤고요. 자, 3번 볼게요. 예삼. 자, 예삼은 요 일반항 기호의 이해입니다. 기호 이해. 자, 얘가 등비 수열이에요. 첫째 항하고 공비를 찾아봐 이렇게 했어요. 자, 일반항이 2에 2 빼기 n제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방법 1. 첫째 항은 1항을 얘기하는 거고 공비는 R인 거야. 따라서 이것에 2해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해라는 것은 요거는 뭐야? 요 식에서 n 값이 얼마일 때다? 1일 때구나.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a1은 2에 2-1제곱 즉 2구나. 이렇게 이제 기호의 2해를 가지고서 바로 해결하는 거야. 그다음 공비도 마찬가지. 공비도 2해야. 연속된 두 항의 비를 이용해서 해결하자. 그지? 연속된 두 항의 비에서 제일 쉬운 건 뭐가 되겠어, 당연히? 1항분의 2항이 낫겠죠? 조금 비싸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가자. 0항이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가면 할 거야. 자, 그랬더니 1항은 구해놨어. 2항은 다시 여기 2 집어넣어야 되니까 2의 몇 제곱? 0제곱. 그죠? 따라서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선생님도 이 방법을 계속 쓰기를 바랍니다. 수열의 느낌은 항상 이런 방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방법 2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지금 말고 좀 이건 나중에 숙달되고 씁시다. 일반항 모양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건 계산입니다. 즉 얘를 A, R에 n-제곱 꼴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첫째 항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약간 수열적인 접근보다도 약 식변형입니다. 식의 변형, 계산이야. 그러면 일단 그걸 만들려면 여기가 일단 n-1이 돼야 돼. 이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2는 밖으로 빼.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2에 1-n제곱 만든 다음에 얘는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역수취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받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지수 계산을 통해서 식을 변형해 버리면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고 여기 공비구나. 근데 선생님 강추는 수열스러운 요 접근을 강추합니다. 알았죠? 네?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거죠? 얘는 등비 수열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점검해 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등비 수열 뭐야?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일정수를 곱한다. 아니면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명칭은 어디서 따온 것 같아? 위에, 밑에. 밑에를 따온 겁니다. 예? 그 다음, 수열의 일반항.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돼.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수를 몇 번째보다 하나 적게 곱한다. 그리고 암기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았다고?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문제 풀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 즉 새로운 규칙의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방법이 뭐라고? 나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선생님 수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수열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연습시키는 거야. 나열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비의 표현, 연속된 두 항의 비를 기호로 그대로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해서 자, 이와 같은 일반항을 계산도 할 수도 있고 규칙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 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예제인데 선생님 설명 잘 듣기 바랍니다. 그냥 풀지 말고요. 수열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죠? 규칙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 그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판단하고 갑시다. 예? 자, 첫 번째 2항하고 5항을 주고서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봅시다. 자, 방법 1. 일단 일반항 공식을 잠깐 쓸게요.
AN이 AR의 n-1 제곱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AR의 1제곱인 거고, 그죠? 그럼 이게 9. 그 다음에 5항은 AR의 4제곱인 거고, 243. 그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연립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연립하러 가겠습니다. 미지수 소거하면 거니까 AR에다 뭐 대입하면 돼? 9 대입하면 그냥 바로 미지수 소거되죠? 그래서 이거 9 곱하기 R 세제곱 꼴 243 해서 계산하면 9, 2, 18 9, 7, 63 오케이. R 세제곱이 27이구나. 자, 따라서 R이 3이구나. 그죠? R 값을 둘 중에 아무나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대입했더니 A 값의 첫 짝이 뭐라는 얘기야? 3.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방법 1. 자, 방법 2는 규칙 적용입니다. 규칙 적용은 이겁니다. 2항에서 5항까지 일정수를 곱한다를 쓴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일정수 R을 몇 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3번 곱했네. 9분의 243이구나. 응? 계산이니까 이 계산 바로 나와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27이구나. R은 얼마다? 3이구나. 그지? R이 3인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1항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쪽 잘리나 안 잘려 봐. 안 잘려? 오케이. 2항 앞에 있는 거니까 얼마 곱하면 돼? 거꾸로 9에서 3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그냥 3이다.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비하고 첫째 항은 구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어때요? 1번은 뭐가 낫죠? 규칙 적용이 훨씬 낫죠?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이 수열은 몇 지항에서 처음으로 729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규칙 적용을 잠깐 할게요. 그럼 몇 항이 729냐? 자, 그러면 규칙 적용은 나열하면 되는 거야, 나열. 나열하라고 해서 필요한 것만 나열하면 돼. 일단 729가 243보다 크니까 어디서부터 나열하면 되지? 5항부터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6항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하면 되는 거야. 그래? 3 했더니 3, 3은 9, 3, 4, 12, 3, 2, 6, 729. 이야, 탭 짱이구나. 그러면 이것도 규칙적이구나. 되게 쉽죠? 그런데 729니까 망정이지. 이 숫자가 겁나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니? 그때는 공식 적용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2번은 규칙 적용도 중요하지만 공식 적용을 하는 것을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왜 이걸 강조하는지. 왜냐면 AN이 몇째 729가 되는 n이 뭐죠? 하고 물었으니까 AN 자리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공식. A 일반항 공식. A R에 n-1제곱 대입해야 돼.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러면 이때 여기서 n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미지수야. 첫째 항하고 이제 공비는 구했으니까 첫째 항도 3, 공비도 3인 거니까 결국은 3의 n제곱이 729를 풀어야 됩니다. 자, 뭐 푸는 거와 똑같아요. 등식이야. 미수는 여기가 있어. 지수 방정식이죠. 자, 등차 수열은 보통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지만 지수는, 등비 수열은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 일반항 계산을 하려면 지수 방정식을 풉니다. 아주 이제 내신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악처럼 규칙 적용할 문제를 잘 주겠니? 아니면 지수 방정식 한 걸 줄여주겠니? 지수 방정식 하는 건 많이 준단 말이야, 일부러.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그 다음 두 번째.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큰가라고 물었으니까 이 구조는 AN이 0만보다 클 때 n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다 일반항 공식 AR에 n-1제곱이 만보다 크다. 그럴 때 지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얘도 3이고 3인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가? 3의 n제곱이죠.
결국 뭐 풀어야 되겠다? 지수 부등식을 풀어야 돼. 내신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을 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완의 기본 과정,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해법이 생각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요거야. 지수 방정식이요. 자, 생각합시다. 해법 첫 번째 뭐였죠?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서 지수 비교. 두 번째, 같게 못하면 양변 로그 잡기. 세 번째, 항의 3개 이상이면 치환. 이게 생각나죠? 자, 이건 뭐 할 때일까요? 보니까 이걸 조사해 봐야지. 그지? 3의 n제곱꼴이니까 봤더니 3의 n제곱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6제곱인가? 땡큐. 그러니까 밑을 같게 해서 지수 비교. 자, 요거 볼게요. 얘는 어때요? 밑을 같게 해서 지수 비교 돼요? 많이인데?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양변 로그 잡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양변 로그 잡기 하려면 밑을 뭘로 잡을까를 이제 판단해야 돼. 그때 요게 이제 봤어야지. 밑이 뭔 걸 줬어요? 10인 걸 줬죠?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 돼. 따라서 밑은 뭘로 잡아야 돼? 10을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로그 잡으면 로그 3의 n제곱이 로그만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인 거니까 얘는 어차피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고 곱하기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죠? 10의 4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n 구해야 되니까 뭐야 결국 1차 방정식 풀듯이 로그 3을 이항시키면 되지? 그래서 n은 로그 3분의 4 딱 크다 하고 계산하면 아마 8점 얼마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큰 자연수 구하니까 뭐가 돼야 돼? 9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속으로 그냥 나열하우스 찾으면 되지 이러지 말고 계산하세요. 에? 알았지? 왜 그러냐? 루트 줍니다. 제일 많이 준 게 뭐니? 나열하게 제일 지저분하게 주려면 1항 1 빼기 루트 2 무슨 말인지 알죠? 2항 2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2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대비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등비 수열 규칙 배웠고요. 규칙 적용하는 것, 일반항 이용하는 것. 특히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지수식이니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항식. 항상 연결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 정리돼야 돼. 오케이? 자. 자, 이제 등비 중앙을 이제 시작할게요. 등비 중앙도 역시 이제 등차 중앙에서 배웠던 거랑 생각은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은데, 등차 중앙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설명 들으세요. 자,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 등비 중앙이 아니라 항입니다, 항.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등비 수열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예? 세수 A, X, 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그냥 암기만 하지 말고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따져봅시다. 세수가 A, B, C가 아니라 A, X, B 줬어요. 그 말은 얘를 뭐로 잡으라는 거야? 기준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첫째 항을 기준 잡지 말고 가운데를 기준. 그렇게 했을 때 등비수열인 거니까 X가 B로 가려면 공비를 곱해야 되고 X가 A로 가려면 공비 역수로 곱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A와 B의 곱은 결국 X 2번 곱한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등비 중앙 가운데 놈의 제곱은 2번 곱한 것은 양쪽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이야 보기에 대칭 규칙이 딱 성립하죠. 가운데를 기준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야 이제 이 등비 중앙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일반항적으로 쓰면은 보통 가운데를 AM, 그럼 여기는 AM-1,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돼도 대칭 규칙이 성립하지만 쭉 가다가 an 마이너스 100 쭉 가다가 an 플러스 100 이렇게 돼 있어도 딱 대칭 구조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가운데를 기준해서. 그래서도 an 마이너스 100과 an 플러스 100을 곱한 거나 an을 두 번 곱한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대칭 규칙은 뭐에 대한 대칭 규칙에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곱에 대한 대칭 규칙입니다.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은 뭐에 대한 대칭 규칙이었지? 합에 대한 대칭 규칙이었어요. 여기는 곱에 대한 대칭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합이 아니라 뭐라고? 곱에 대한 대칭 규칙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잠깐 보면 등차 수열은 가운데를 기준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라면은 1씩 더하면 11, 12, 13 여기는 9, 8, 7 이렇게 될 수 있겠어? 간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칭 규칙 성립하거든. 근데 등비 수열은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숫자를 계산하기 좋게 여기가 8이라고 할게요. 그럼 공비가 2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16, 여기는 32 이렇게 증가하지? 여기는 4, 2, 1 이렇게 되지? 간격이 일정해, 안 일정해? 안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 간격이. 이런 식으로. 등비 중앙 여기 있으면 이렇게 대칭 규칙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과연 이런 걸 언제 적용하려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이야, 기준. 어디를 기준 잡으라고? 가운데를 딱 기준 잡는 거야. 그래서 양쪽 대칭적으로, 즉 항이 똑같은 항번호가 딱 떨어져 있는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칭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살살 같이 합시다. 4개 수가 있습니다. A, 8, C, E. 그럴 때 A, 8C는 등차고 8C는 등비수열입니다. A하고 C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좀 크게 쓸게요. A, 8, C, E. 앞에 A, 8, C는 뭐라고? 무슨 수요? 등차. 그 다음 뒤에 있는 8, C, E는 등비. 그때 A하고 C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등차수 일반항 공식, 등비수 일반항 공식 쓰기에는 일단 딱 시작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도 어때? 머리가. 일단 아프죠? 이럴 때 대칭 규칙 쓰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대칭 규칙 써봤더니 A하고 C 중에 어디가 또 쿡이 좋아요? 보니까. 이제 여기를 기준! 딱 잡았더니 딱 대칭돼 있어. 따라서 C를 두 번 곱한 거나 8과 2 곱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8이 16에 뭐가 취하면 돼? 루트 C하면 되죠? 자, C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루트 16. 즉 얼마? 4. 오케이. 그럼 따라서 A 구할 때 여기 이제 4인지 찾았어요? A 구할 때는 뭐가 낫겠어? 대칭 규칙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항 일정 수를 더한다 했어도 되고. 오케이? 이건 일반항 대칭 규칙 한번 써볼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들 기준에서 A와 4의 합이 8 두 번 더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16, 8에 두 번 더한 거 16은 A 더하기 4. 따라서 A는 얼마? 12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는 결국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규칙을 쓴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는 거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연속단 세수의 표현입니다. 그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어요. 이거 잘 정리해서. 이거는 책에 이거 쓰는 책들이 별로 없어 보니까. 오케이?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비 수열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 잡은 거야? A를 기준, 등비 중앙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A로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R을 D를 곱했다. 이건 공비를 D로 써놨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거 R로 할 걸.
그래도 어쨌든 이건 A, D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뭘 곱했다는 얘기야? 곱하기 D. 그럼 이쪽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D분의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D분의 A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해결하면 쉬운 것도 많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밑에 A2번인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도전! 실수 AB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이 세 수의 합이 14고 세 수의 곱이 64입니다. 이때 세 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자, 정리할게요. 일단 세 수를 그냥 ABC라고 놓고 한번 정리할게요. 힌트를. 합이 14인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4. 그 다음에 세 수의 곱이 64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4. 요거 값은 세수 제곱의 합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추억에 우리 고1 때 풀었던 뭐 곱셈 공식 변형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긴 한데 그걸로 풀 수는 없는 구조죠. 그죠? 자, 이제 등비 수열이란 규칙을 적용해야 돼. 따라서 이때 A, B, C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 문제 포인트는 세수 A, B, C를 어떻게 놓을 거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등비 수열하겠어요. 방법 1. 앞에를 기준 잡아서 A, AR, AR 제곱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도 돼. 어쨌든 미지수 3개에서 2개로 바뀌니까 가능한 거죠. 방법 2. 가운데를 기준 B 잡고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BR, 여기는 R분의 B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문제 해결해도 돼. 어떤 게 편할까? 3개를 잠깐 연상해 보니까 아래 게 편합니다. 특히 뭐가 있으니까 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곱에 대한 대칭 규칙이에요. 만약 얘가 없으면은 방법 1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해가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세수의 곱에다가 이 밑에 거 방법 1을 쓰면 어떻게 돼? 결국 B 세제곱만 남죠? 간단하게 B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연립방정식 풀 필요도 없이.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R을 구해야 되니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랬더니 R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R. 여기에 이제 1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R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4가 공통이니까 정리하면은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 얘가 14인 거야.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풀어야 돼. 자, 넘기겠습니다. 요거 약분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2분의 7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해결 어떻게 하죠, 이거? R을 곱하면서 2차 방정식 만들면 되죠? 따라서 곱하기 R 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2분의 7인 거고 정리를 2차 방정식 풀기 좋게 정리하면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R 빼기 2분의 5가 되겠나요? 뭐라고? 2분의 7R 양변에 R을 곱해야 여기 2분의 7 R이구나. 틀렸구나. 오케이. 땡큐. 여러분 있으니까 좋네. 처음부터 전개하는 게 기왕 여기 왔으니 이렇게 풀자. 자, 따라서 정리하면은 2를 다 곱해서 정리할게요. 2R 제곱 더하기 빼기 5R 플러스 2 꼴빵. 그지? 그래서 R 구하면 되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는가? 2분의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답이 틀릴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 자, R이 2야. 그럼 이제 여기다 세워볼까? R이 2야. 그럼 B 값이 지금 4라는 게 지금 아까 구해놨으니까 가운데가 4야. 그러면 R이 여기서 2야. 그러면 여기 뭐가 돼? 8, 이쪽이 1. 2가 되겠죠? R이 2니까. 만약에 R이 2분의 1이야. 그럼 가운데 4고 이쪽이 뭐가 돼? 8, 이쪽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상상해 봅시다. 방법 1. 얘를 대입해서 칠게요. 지워볼게.
쟤를 대입해다 치면 세수의 세수의 합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A 더하기 여기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인 거니까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 AR의 세제곱. 이게 풀만 합니다, 이것도. 제곱이야?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이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자, 이거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인 거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똑같아. 책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서 요 밑에 거는 아까 했던 방법이를 잘 정리 안 하는데 이런 문제 말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 훨씬 더 강력하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두고요. 책에는 없습니다. 보통 책에 이것까지 정리한 책은 별로 없어. 분수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방금 질문이 왔는데 점점점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연속된 내수도 할 수 있고 연속된 다섯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연속된 내수 잠깐 연습해보자. 우리 4개 수가 연속적으로 등비수열이야. 그럼 가운데를 기준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 숫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를 A라 놓으면 여기는 AR, 여기는 AR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죠? 여기는 R분의 A, 여기는 R 제곱이 아니라 R 세제곱분의 A 이렇게 해야지. 왜? 곱해서 나가는 게 R 제곱인 거니까. 요거 이제 응용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비 중앙도 같이 봤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등비수열 이제 배웠던 두 가지 규칙, 이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일정수를 곱한다. 기준 어디? 앞에. 일정수 곱한다. 등비 중앙. 그거는 기준 어디로 놓는다? 가운데. 자, 이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섞어서 문제 해결할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이런 걸 연습해야 되니까, 다음 문제 해결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등비수열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자, 접근 방법을 잠깐 정리합시다.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를 크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공식. 무슨 공식? 일반항 공식.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규칙을 적용할 때도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두 가지 뭘 판단해야 되지? 기준점을 앞에를 놓을 거냐. 그래서 일정수를 곱한다. 공비를 곱한다. 이걸 쓸 거냐, 아니면 가운데를 기준 놓는 게 편할 때는 가운데를 기준해서 등비중앙, 즉 대칭규칙을 쓸 거냐. 이것을 항상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나중에 이제 이건 쉬우니까 대부분 다 풀리는데 이제 고난도로 가면 갈수록 그 판단 싸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유리한 걸 자꾸 판단해야 돼. 자, 1번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 그럼 일단은 공식 쓸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공식을 먼저 해봐. 공식. 즉 AN에다가 AR에 n-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A, 이거는 AR, 여기는 AR 제곱, 여기는 AR 세제곱이 3이구나. 이거 찾기 위해서는 여기 또 공식 적용하니까 AR, 여기는 AR의 5제곱이 있구나. 이걸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A가 약분되네. 아우 신나. 이렇게 되는 거지. 신나요? 약분됐어. 이건 뭘로 약분돼? 통째 이거 분자를 갖다가 R 제곱 묶으면 A 플러스 AR인 거니까 이거 자체가 약분되죠? 그래서 뭐가 남는가? R 제곱. R 제곱이 3이구나. 따라서 여기도 봤더니 A를 구하지 않아도 이거 A 약분되고 R 약분돼야 안 돼요. 이거 남죠? 따라서 R 제곱이 3인 거니까 R 4제곱은 9이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이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규칙 적용을 잠깐 가볼게요. 규칙 적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를 잘 관찰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2랑 3항, 2항, 3. 몇 개 항 차이 나죠? 보니까? 2개 항 차이 나지? 아, 1항에서 3항도 곱하기 R제곱인 거고, 2항에서 4항과도 곱하기 R제곱인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전체는 뭐야, 결국? 이 3은 R제곱이 3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조심할 거는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A1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4항이 3에 이렇게 줄 때는 좀 틀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1항이 3항으로 가면서 R제곱이 되고 2항이 4항으로 가면서도 R제곱이 되는데, 그럼 3은 R제곱이에요? 아니면 R제곱의 제곱이에요? 이제 R제곱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R제곱 곱하기 R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려. 그때는 이제 공식 써가지고 아까처럼 계산해주면 안전할 거야. 이해 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R 세제곱 알았고, 얘도 2항에서 6항 가니까 항분호가 몇 개 차이나? 4개 차이 나는 거니까, 아, R 4제곱이구나. 바로 판단해서 얘 값은 9이구나.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 다 비슷비슷하지만 항상 연습은 미리 해놓으세요. 기본할 때. 두 가지 다 복습할 때. 알았죠? 자, 2번 도전합니다. 도전! 자, 2와 162 사이에 3개의 실수를 넣었을 때 전체가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세수를 찾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사이에 세수를 넣었답니다. 162.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너무 유치하니까 뺄게요. 규칙 적용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일정수를 곱한다 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등비 중앙하고. 일단 첫 번째 방법 1. 곱하기 R. 일정수를 곱한다를 쓰면은 이렇게 곱해 나가니까 2에서 162까지 공비 R을 몇 번 곱한다? 4번 곱한다. 그지? 그래서 R 4제곱이 2분의 162가 되는 거니까 81이네. 그지?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는가? 뿔마 3.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 그지?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R이 3일 때. R이 3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2. 그 다음, 3이 맞지? 2, 그 다음에 얼마 되지? 2, 6, 그 다음에 3, 6, 18, 그 다음에 54가 되나요?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고요. R이 마이너스 3이면 아까 했어요. 부호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160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일정수 곱한다고. 자, 두 번째. 등비 중앙을 쓰는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등비 중앙은 어떻게 써야 될까? 가운데를 기준 잡아야 된다 했어. 근데 대칭 구조여야 된다 했어. 그럼 2하고 160의 중앙은 뭘로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를. 그지? 따라서 2하고 160이 곱한 거나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가운데 거는 뭐가 되는 거야? 162 곱하기 60인데 요거는 계산하면은 2 곱하기 아마 3에 요 3, 81 나올 거야, 그지? 3의 4제곱. 따라서 두 개 하면은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 거니까 가운데 거는 2 곱하기 9의 제곱인 거죠? 그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8.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서 대칭 규칙이 성립해? 이렇게 성립하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도 2 곱하기 18을 곱한 거나 가운데를 두 번 곱한 거 똑같은 거야. 따라서 굳이 쓰려면 여기를 x라 놓고 x제곱은 2 곱하기 18. 그럼 이건 2, 9, 18인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야. 즉 6의 제곱인 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6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죠?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규칙이 성립하니까 같은 방법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방법, 이거 y라 하면
y제곱은 18 곱하기 162라고 해서 또 y도 두 가지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 다 잘 복습하세요. 아, 나는 이쪽 하나가 좋아. 하나면 올인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문제지 답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이었고 이제 세 번째서부터는 재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제니까.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예제 3번은 일단 시험 문제의 대단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상식을 잠깐 정리할게요.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는 y꼴 ax제곱의 관계식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얘하고 등차 등비수열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는 y꼴 로그 ax제곱의 관계식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얘도 등차 등비하고 매우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면 지수의 성질상 여기가 이 지수가 합이 되면 그 전체 진수는 뭐가 되죠? 곱이 되죠. 따라서 합의 규칙이 뭐야? 합의 기본으로 하는 규칙. 등 차수열입니다. 이면 전체는 뭐가 되냐면 등 비수열이 됩니다. 자, 이제 정확히 논리적으로 할 거지만 일단 현상을 잠깐 보려고 할 거예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로그의 성질상 진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 수가 그러면 로그 전체는 뭐가 되죠? 합으로 변하죠. 이렇게. 따라서 로그 함수도 진수가 곱의 규칙, 즉 등 비수열이면 로그 전체는 등 차수열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도 그래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할 거고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도 한번 확인할 겁니다. 자, 먼저 느낌을 잡기 위해서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할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잠깐 넣어서 2의 x제곱으로 할게요. 그럴 때 x값을 0, 1, 2, 3 이렇게 1씩 증가를 시킬게요. 그럼 이쪽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 차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야? 1이죠? 그때 각각의 점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 뭐가 돼? 2 미수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됩니다. 보일 거야. 어떻게 되죠? 보니까 계속 2씩 곱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시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등 비수열이 돼요. 굉장히 중요 소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단어에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 소재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 확인했고, 로그도 마찬가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꼴 미수를 1을 놓을게요. 로그 2의 x제곱을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 로그 함수 할 때 얘기했을 거 관찰할 때 x부터 관찰하는 게나 y부터 관찰하는 게나 y부터 관찰하는 게 낫습니다. y 값을 0, 1, 2, 3, 4 이렇게 잡을게요. 그랬더니 y가 계속 1씩 증가해요. 그럼 따라서 y를 등차 수열로 놨더니 얘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16 이렇게 되죠? 계속 어떻게 해? 2씩 곱해 나가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피부로 와닿죠? 자,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한번 관계식 넣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확실히 다 되나 안 되나? 확실한 일반적으로 하려면 이제 관계식을 넣어서 해결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an이 등비수열이 했으니까 여기다 일반항 ar에 n-1 제곱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로그 a의 r에 n-1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을 펼쳐서 좀 잘 이쁘게 정리해 보니까 곱이 돼 있으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r에 n-1 제곱이죠. 그럼 요거 이제 곱하기로 변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구조가 어떤 구조야?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나와요? 이게 뭐의 구조야? 첫째 항. 얘가 공차의 구조를 갖고 있죠. 즉, 첫째 항이 로그 a고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의 구조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지수도 마찬가지. 지수도 안 했지만 지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AN이 등비 수열이야. 방금 했던 거 여기 AN이 등비 수열이야. 응? 아, 등차 수열이야. 반대로 해. 그러면 K의 AN은 무슨 수열입니까? 등 비수열이 나옵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것도. 오케이? 한번 해봐요. 논리적으로도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나오죠? 자, 같이 볼게요. 즉, 등차수였으니까 A는 A 플러스 M-1D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지? 그걸 이제 K 지수에다 계산하면은 K에 A 더하기 M-1D가 돼요.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나 확인해 봐야지.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고백꼴로 나눌 수 있고. 자, 이게 곱하기 D가 M과 이게 되게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거? K에 D제곱에 M-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의 역할하고 이게 뭐 역할하는가? 공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바꾸는 거지 어떻게 개선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지수함수의 성질과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을 잘 이해하면 금방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거야. 자, 지수가 합이면 전체는 곱으로 바뀌죠? 성질상. 로그도 진수가 이번엔 곱이면 여기는 합으로 바뀌죠? 그거와 연관해서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주요 소재니까. 자, 마지막 예제 4번도 중요하니까 한번 도전합니다. 오케이. 자, 예제 4번. 자, 도전. 자, 항상 수열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어떤 단원이고 간에 실상 활용 문제를 다루죠? 실상 활용 문제 가장 요즘은 거의 다 도형이 다룹니다. 거의 다. 도형을 보면서 잘 하고요. 특히 미적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입니다. 미적학에서 처음에 하는 게 도형 문제 많이 어려운 거 나오는데 여기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잘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뭔가 복잡한 상태의 어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길이가 막 계속 막 변하죠? 처음에 1m의 길이가 있는데 첫 번째 시에서는 선분을 3등분해서 중간 부분을 버린다고 했어요. 3등분해서 이걸 버렸어요. 두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은 또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남은 두 선분을 또 각각 3등분하고 또 중간을 버린답니다. 즉, 같은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시행하는 겁니다. 같은 규칙. 그러니까 수열의 소재야. 그럴 때 20번째 시행 결과로 남은 선분의 길이는 과연 얼마죠?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첫 번째는 수열의 일반적 접근입니다. 방법이. 수열의 가장 일반적 접근은 뭐라고? 계속, 그렇지. 나열입니다. 나열. 즉, 첫 번째 시행은 1항, 두 번째 시행은 2항, 3항.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나열하면 되는 거야? 20번째까지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나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지? 근데 나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풀려면 규칙 찾기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것을 잠깐 체크할 테니까 잘 보고요. 그 다음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딱 보자마자 이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나열하면서 20항까지 나열할 건 아니고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규칙을 찾을 때 주의사항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식만 딱 쓰는 거야. 꼭 명심하세요. 완전히 숫자를 다 계산해버리면 규칙이 잘 안 보여. 식을 쓰는 거야. 식을. 계산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즉, 요거 1항 아닙니다. 조심할 거. 첫 번째 시행이 1항인 겁니다. 왜? 요거 값이 20번째를 물어본 게 아니라 20번째 뭐라고 했어요? 시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1항을 정확하게 이쪽을 잡아야 돼. 자, 첫 번째 항은 뭐죠? 보니까 1에서 빼기 3분의 1을 한 거죠. 요 정도는 계산할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지? 3분의 2는 빠졌고 각각이 3분의 1인데 그지? 요것도 3분의 1 요것도 3분의 1이야. 그 중에서 또 3분의 1도 빠져나갔지? 이때 계산을 자제합니다. 즉 두 번째 항은 3분의 1에다가 이걸 빼니까 뭐가 돼? 3분의 2가 되죠. 그지? 더하기 이쪽도 어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지. 그래 안 그래? 두 개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얼마야? 2죠? 똑같은 거니까.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를 봤더니 이제 그림 좀 그릴게요. 남은 선분이 4개가 있는데 역시 4개에서 3등분해서 또 빠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일단 4개야. 곱하기 4.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 이 하나는 뭐야? 3분의 1에 또 3분의 1이지. 이게 3분의 1에 3분의 1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에 3분의 1. 즉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또 뭐 해야 돼? 남은 것은 몇 개 나와? 두 개 합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거기에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자, 요 정도만 할게. 더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 원래 3개 갖고는 규칙이 발견 안 되지만 일단 느낌 올 거야. 무슨 수열인지. 자, 관찰하는 거. 3분의 2. 여기도 관찰하는 거. 뭐가 변화가 있나 관찰하는 거. 3분의 1 여기 있어. 뭘 관찰하는지 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2가 있지? 아, 곱하기 3분의 2 했구나. 그죠? 보여?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서 요거 똑같은 거 찾는 거야. 자, 위에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지금 보니까 3분의 1가 있고 또 3분의 1가 있으니까 3분의 제곱 자체가 똑같은 거지,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밑에는 보니까 또 뭐가 돼 있어, 보니까? 아, 3분의 1이었구나. 쏘리. 수정, 다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2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2 제곱을 찾고 나머지가 변화한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제곱이 어디 있나? 얘 4하고 이거 곱하면 3분의 2 제곱이죠? 그래, 안 그래?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그럼 뭐가 추가됐어? 이게 추가된 거니까, 아, 3분의 1을 곱한 거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 뭐 할 거다? 3분의 1을 곱할 거다. 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게 방법 1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되게. 그래서, 첫 번째 나열에서 규칙을 찾았더니 뭐라는 거야? 아, 추론입니다. 계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등비 수열이구나. 어떤 수열? 첫째 항은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따라서 요 값은 20항인 거니까 A 20항은 첫째 항 3분의 2 곱하기 공비 3분의 2의 n-1제곱 19제곱이구나 하고 이제 결과를 끄집어내면 돼. 자,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너희들이 선생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하지만 꼭 알고 있어요. 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도 많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수업 잘 들어야 돼. 이건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이야. 그 속성을 이해하기 바래. 등비수열은 뭐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일정 수를 곱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일생생활에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이렇게 관찰되지. 몇 배, 몇 배. 이렇게. 몇 배, 몇 배. 응? 기억하기 좋게. 몇 배, 몇 배. 배. 아이고. 참, 유치하지만. 기억하라고. 아우, 배 아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결과를 보는 거야. 결국 전체 길이를 3등분해서 하나를 뺐다는 것은 결국 길이가 몇 배 되지? 3분의 2배 되는 거야. 그냥. 곱하기라고 안 할게. 그냥 3분의 2배. 똑같은 조건인 거니까 똑같이 몇 배가 되겠어? 3분의 2패라는 것을 알았어. 뭐라고? 3분의 2패. 어? 그 무슨 수열이야? 그치? 왜? 배는 뭐하니까? 곱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 몇 배 하는 속성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나중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할 거야, 이제.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냥. 등비 수열인 거야. 어? 연습해보자. 참고로 등차 수열 선생님이 저번에 강의했어. 등차는 속성이 뭐죠? 일정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크기. 응? 예를 들어서 키가 매일 1cm씩 증가해. 무슨 수열이야? 등차야. 일정 똑같이 증가하니까. 키가 매일 2배씩 커져. 아, 기분 되게 좋아하네? 어쨌든 그럼 죽는다.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자, 어쨌든 알았어. 매일 키가 2%씩 증가해. 알아먹겠어. 2%라는 게 몇 배야? 아니면 일정 크기야? 아이고야, 똥강아지 일정 크기란다. 그게 원래 해야 된다. 지금 기본 수업은 안 할 거야. 그런 거 다 해야 돼. 보통 책엔 다 있는데 기본 수업에서는 안 할 거야.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상식을 다 정리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2%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02배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렵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 50% 증가. 계산하기 쉽게. 10% 증가하자. 10% 증가. 뭐야? 몇 배야? 아니면 일정 크기야? 몇 배잖아. 에이, 더 쉽게. 그냥 아까처럼 그냥 2배 증가한다. 현실감은 없지만 2배 증가한다. 어때요? 점점점. 얘를 처음에 키가 1m였어. 2배 증가하면 어떻게 돼? 1이었어. 2배 증가하면 2m. 또 2배 증가하면 또 2m가 아니잖아. 뭐야? 4m. 이렇게. 또 2배 증가한다면 8m. 이렇게. 그러니까 몇 배. 이거는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곱하는 거니까 등비수열. 그지? 구체적으로 값이 얼마씩 이러면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그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거는 꼭 명심하기 바래. 그럼 이제 쉬워졌지? 결국 계속 3분의 2배인 거니까 첫째 항만 구하면 공비는 무조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1이지? 되지는 수가 있어요. 문제 정확히 봐야 돼. 첫째 항은 첫 번째 시행한 게 1항인 거니까 첫 번째 1항도 뭘로 봐야 돼? 여기 전체 값 3분의 2가 첫째 항이 돼야 돼.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그 문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결국 3분의 2의 몇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9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까랑 결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규칙을 찾는 일반적 방법은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일상생활에 몇 배로 변화하는 것은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